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60회입니다. 짝짝짝. 60회면은 네. 1년이 52주니까 벌써 네, 1년하고도 넣었습니다. 2달이 넘은 것 같으네. 아, 그죠? 네. 1년하고도 2달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뭐 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일본의 그 우주 탐사선 아카스키라 그러는데 아마 새벽에 일본 말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뭐그 아카스키호가 일본 우주 탐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뭐 금성 궤도에 진입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맨날 우리가 뭐 이제 우리는 언제 우주 시대 여냐 뭐 이렇게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금성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옛날 사람들은 과연 금성을 어떻게 봤나 그리고 어떻게 느꼈는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쭉 문헌을 찾아보니까 예. 이 흥미로운 뭐 이 대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성을 둘러싼 이야기들 한번 이번 주에는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성하면 이름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찾아보니까는 뭐 하여튼 천의 얼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많은데요. 우선 뭐 비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뭐 아름다움의 여신, 미의 여신이라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역시 그 미의 여신으로 했습니다. 이슈타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동양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 아마 굉장히 밝고 뭐 하얗다 그래가지고 태백성이라는 별칭이 있었고요. 이 보이는 곳이 어딘지 그래서 보이는 때가 언젠지에 따라서 또 달리 불립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일 때는 장경성, 또 새벽에 보일 때는 뭐 계명성 이렇게 불러요. 아마 이제 태양하고 달을 빼고는 우리가 보는 가장 밝은 별 이렇게 해서 이런 이름들이 붙은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름다움 주로 이제 좀 밝게 비치고 아름답다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 배울 때 뭐 몇 등생 우리가 배우잖아요. 네. 그 금성이 사실 밝을 때가 마이너스 4.5 등급이라는데 그 1등성에 250배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밝아서 달 다음으로 밝은 별이라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UFO 예. 미확인 비행 물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 선조들은 재미있게 장명을 했잖아요. 조금 이제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동쪽에서 새롭게 이제 아주 빛난다 그래갖고 샛별이라고 우리가 네.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서쪽에서 보이는 뭐 이 금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름도 희한하게 개밥바라기 별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샛별은 참 예쁜데 왜 저녁별은 왜 다 좋은 이름 두고 개가 밥을 바라는 별 뭐 그런 건가요? 사실은 뭐 아무도 모르는데 다만 이제 추정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밭에서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돌아오잖아요. 주인이. 네. 그러면 이제 집을 이제 하루 종일 지키고 있던 개가 막 지저댔을 거 아니에요. 밥 달라고. 근데 그때 보면은 늘 서쪽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금성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저놈은 꼭 저 별 뜰 때만 그 밥 달라고 난리네. 이러면서 이제 그 별을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당나라 시인 이태백의 일화도 있다면서요? 예, 그 이백의 어머니가 태몽을 꿨는데 금성을 삼키는 꿈을 꿔고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백, 태백이라고 이제 지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신당서를 보면 이백열전인데요. 예. 이백이 살아의 생전에는 어쨌든 금성이 하늘에서 사라졌다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뭐 거기 나오잖아요. 이백의 어머니가 삼켰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금성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로운 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굉장히 밝은 별인데 늘 보이는 별도 아니고 네. 보였다 말았다 하고 뭐 그랬으니까요. 왜 그런 거죠? 금성이 지구 안쪽을 도는 내행성이라는 것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행성이라는 게 사실 수성도 있잖아요. 수성 네. 금성인데 지구 안쪽을 돌아니까는요. 그러니까 사실 수성은 태양과 워낙 가까우니까 논외로 치고 이 금성만 봤을 때는 지구에서 봤을 때 네. 그 멀리 날아봐야 태양 근처일 거 아니에요. 그 태양의 어떤 공전궤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뛰어봐야 벼룩이잖아요. 그래서 한낮이나 한밤중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새벽이라든지 태양이 진 후에 저녁에 잠깐 보일 뿐이어서 네. 뭐 그래 새벽 금성을 샛별이라고 그러고 그 저녁 금성을 뭐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였다 말았다 하고 또 보일 경우에는 너무나 밝은 별이 되고 여하간 금성의 출몰과 밝기는 예로부터 갖가지 상상 그리고 추측을 자아냈다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뭐 이 금성의 변화무쌍한 조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늘의 계시라고 이제 여겼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금성은 사탄으로 불리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 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원래 예. 루시퍼는 음악을 주장하는 영이었다 그러는 건데요. 원래 그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셔가지고 계명성의 지위를 굉장히 높여서 네. 하늘의 성가대를 이끌게 했는데 얘 이제 갈수록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게 뭐 되고 그래서 사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계명성이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김재준 목사가 작시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게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런 가사 찬송가인데요. 뭐 교회 다니세요? 종교 없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제가 부를 수는 있는데 노래를 못해갖고 이게 굉장히 네. 유명한 이 찬송가인데요. 이 기독교계 일각에서 이 가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별을 뜻하는 계명성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계명성을 이 나라 여명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명성이 사탄이 여명이 밝게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이 계명성을 새벽별로 계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뿐 아니라 동양에서도 금성은 불길한 별이었다면서요? 예, 병난이나 뭐 내란, 전쟁 아니면 뭐 여왕의 출현 뭐 이런 걸로 이제 좋지 않은 조짐으로 여겼습니다. 이 사기의 청관설을 보면은 이 금성은 이 방향으로 봐서 오방으로는 서쪽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 오행이라 그래갖고 이제 뭐 외모라든 오행으로는 금을 얘기를 하고 네네. 오상으로는 이제 의, 뭐 인의예지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의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닐 경우는 불의가 되겠죠. 뭐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사로는 말을 상징한다. 근데 말, 언어. 외모, 시야, 청취, 생각, 말 중에서 말을 상징한다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금성을 살벌이라 그래가지고 네. 사람을 죽이고 정벌하는 것 이런 분야를 주관하는 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금성은 규칙적으로 뜨는 건데 뭐가 불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성이 새벽이나 저녁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뜨고 뭐 이렇게 지면은 상관없는데요. 이 문제는 낮에 뜨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기나 한서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금성이 낮에 하늘을 지나가면 천하의 혁명이 일어나서 백성이 왕을 바꾼다. 이에 기강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유랑한다. 뭐 이렇게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금성이 낮에 보이고 태양과 발길을 다투면 강국은 약해지고 약소국은 강해질 것이며 여주라는 게 이제 여자 주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여주가 창성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가 여자 주인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왕이나 여황제, 그다음에 이제 임금 뒤에서 정권을 농단하는 여자 뭐 이렇게 뭐 가리킵니다. 근데 그런데 왜 금성이 낮에 뜨면 불길하다는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내행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성은 태양이 뜨기 직전에 동쪽이라든지 태양이 진 직후에 서쪽에서 잠깐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네. 늘 이렇게 보면은 서쪽 하늘에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보면은 달 옆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금성인데 이게 근데 그게 낮에 뜬다는 거는 결국 이 태양이라는 게 사실은 황제나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태양하고 발길을 다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반란의 조짐이라는 얘기죠. 이제 금성이 낮에 보여요. 태양빛 때문에 원래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태양빛이 약해지면 때때로 낮에도 예. 이렇게 살짝 보일 때가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낮에 뜨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그 용어로 주현이라 그래요. 낮에 예. 나타난다 그래서. 근데 주현도 같은 주현이 아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금성이 그 이 정방향, 정남쪽, 네. 정남쪽의 높은 하늘 그게 이제 결국 오시라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대낮이죠. 네. 거기서 아주 밝게 비추는 현상을 경천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이 단순한 주연이 아니라 경천 형성이 나타나면 이거는 흉조 중에 흉조다. 그러니까 왕위 찬탈이라든지 전쟁, 혁명의 조짐이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됐답니다. 몇 년 전에 금성이 태양을 가리는 금성 일식이 일어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2012년 6월 5일인데요. 그때 사진을 보면 제가 블로그에 그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블로그 예. 기사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주쇼라 그래갖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네. 우주쇼니까는 아무래도 그런데 예전에는 이 금성이 낮에 나타난 것만큼이나 여하간에 하여튼 그 금성 일식, 월식이 아주 불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문헌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이 금성이 태양이나 달을 침범하거나 뚫는 현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그 허목이라는 분의 기연 그걸 보면은 금성이 달을 범하거나 달 속으로 들어가면 임금이 죽고 병난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또 이제 금성이 너무 지나치게 밝거나 굉장히 격하게 움직일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는데 그럼 이제 그것도 불길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 뭐 우연한지는 모르겠는데 사설을 들춰보면은 별난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기 전에는 금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신당서를 보면 643년, 44년 그러니까 네. 당나라 태종 때인데 금성하고 수성이 합쳐졌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본 점성가가 장차 병난이 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네. 1년 뒤에 645년에 당나라가 당태종이 고구려 원정군을 이끌고 안시성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390년인데 고려 공양왕 2년인데 2년 뒤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금성이 달을 꿰뚫는 현상, 그걸 뭐 금성월식이겠죠. 네. 딱 나타나니까 공양왕이 굉장히 두려워해갖고 정도전한테 이게 무슨 재앙이 일어날 조짐이냐라고 물으니까 정도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고려 조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라고 이제 둘러댔다 그러는데 안심시키고 네. 결국 2년 만에 이제 망하게 된 거죠.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연산군 때 그랬다는데요. 2번이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각종 사활 이제 피바람이 막 일어났다는데 이변이 이제 금성의 낮에 나타나는 이변이 계속됐는데 그 무오사화가 1498년에 일어났거든요. 거기 1년 전에 1497년에 일어났고 그다음에 1년 후에 1499년 그게 이제 갑자사화 일어난 게 1504년이니까 네. 갑자사화 5년 전이죠. 그때 이제 금성이 낮에 나타나는 궤변이 2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때도 그랬어요? 임진왜란 전에 1572년 선조 5년인데 그때 금성이 해를 침범하고 흰무지개가 하늘을 범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직전인데 1636년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이 김경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 장형광을 위해서 남긴 추억록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 장형광이라는 분이 병자호란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1636년 여름 가을 사이에 이상한 현상을 관측을 했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성이 몇 달째 계속해서 하늘에 계속 뻗쳤다 이런 그 기록인데 봤다는데요. 네. 이 장형광이라는 분이 워낙 주역에 능한 분이어서 주역을 보니까 이게 큰 뭐 한숨을 내리셨다 그러는데 결국 그분의 예측이 맞아갖고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으니까 금성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업무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성 움직임 이게 이제 천문관측 최대 관심사여가지고 뭐 그랬다 그러고 그 금성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를 못하면은 처벌도 받고 그랬습니다. 왜 그걸 못했냐라고 해서 처벌도 받고 그러는데 조금만 이제 이 별자리 운행이 좀 이상한데 특히나 금성이 이상하면 임금이 이제 굉장히 전전긍긍했고 신하들이 이제 몰아붙였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임금의 부덕한 탓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막 다그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아까 연산군 때 금성이 백주대낮에 계속 나타난 일이 있었다면서요? 2번이나 아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연산군이 사실은 철권에 들른 아주 폭군이라 그러는데 네. 이 금성이 백주의 빛을 2번이나 발하니까 비판의 칼날을 결국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1497년에 아까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때 예문관 봉교 강덕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나타나갖고 무시무시한 뭐 간언을 해대는데 사실 봉교라는 게 칠품 정도거든요. 칠품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관이에요. 그 사관인데 임금이 읽었을 줄 기록하지 않아요. 강덕유 말이 굉장히 서리빨 같습니다. 사관이니까 꼬장꼬장 했겠네요. 눈치 보지 않았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하고 좀 다른. 예, 아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강덕유가 여러 가지 기상천문 이변 나타난 거를 쭉 나열합니다. 지진이 일고 겨울에 천둥번개가 치고 여름에 눈이 오는 지경이다. 그리고 흰 기운이 하늘을 가로지고 금성이 낮에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괴질에 걸려 자꾸 죽는다. 그런데도 전하는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거는 결국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 아니냐라고 변명하고 도대체 근신하거나 반성하는 마음은 조금도 갖지 않는다라고 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은 통분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아주 이 개탄을 하는 상성을 올리는 거죠. 역시 대단한 공무원입니다.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얼마 전에 뭐 여당 원내대표가 바른 말했다가 시도건 당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조선 시대 때는 7급 공무원도 했던 건데 사실은 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강덕유라는 사람이 이 뭐 그거에 뭐 그치지 않고서 아주 그냥 한 발 더 나아가는데
이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폭군의 대명사는 뭐 걸주가 있고요. 또 두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이 중국 주나라의 여왕하고 유왕 뭐 이런 분들이 네.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폭군의 대명사인데 이 폭군의 대명사를 들먹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왕과 여왕이 정사를 잘못 펼치니까 걷잡을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얼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강도유가 얘기를 합니다. 여왕은 누구고 유왕은 또 누구예요? 주나라 시대의 그 여왕이라는 거 뭐냐면 누구냐면은 기원전 841년에 이 사람이 백성의 입을 막는 공포 정치라 유명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것 같은데 뭐 3년 만에 근데 폭동이 일어나갖고 국인 폭동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잃는 인물입니다. 그 아까 그 백성의 언론을 막고 자랑했다는 그 인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견디다 못하고 백성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군주를 쫓아낸 건데 그래서 그 당시 네. 주나라가 태평성대를 구가하다가 요 사건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년 동안이나 그 서공과 주공이라는 사람이 재상인데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이걸 우리가 공화라고 합니다. 공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화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결국 공화정의 시초가 된 거죠. 유왕도 폭군이죠? 예, 어리석은 군주라고 봐야 됩니다. 유왕이 뭐 여자 그때 포사하고 뭐 네.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려고 이제 뭐 이 봉화를 자꾸 올려갖고 막 그렇게 깔깔대고 웃는 걸 좋아해갖고 막 그러다 결국 나중에 오랑캐가 침략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후들이 봉화를 올리면 와야 되는데 네. 나중에는 이 사귄 줄 알고 이제 안 와갖고 결국 망했다는 거거든요. 향락과 주색에 빠져갖고 결국 주나라를 더욱 혼란에 빠뜨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랑캐 침략을 아까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나라가 도읍을 이제 낙양으로 옮기는데 낙양이 동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기원전 770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결국 이 주나라 시대가 허울조원 시대, 동주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면서 네. 약육강식의 춘추 전국 시대가 개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덕유가 연산군 보고 주나라 유왕 그리고 여왕으로 비유를 한 거니까 무시무시한 거네요. 결국 그 이 강덕유의 여왕유왕 발언이라는 게 사실 피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네. 발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상이 또 연산군이잖아요. 근데 연산군 일기를 보면은 이상하게 연산군 대응이 이상하리만치 하여튼 담백합니다. 쿨해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그저 강덕유의 상소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짧게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강덕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강덕유가 속했던 관청이 예문관이 되잖아요. 네. 예문관에 다시 상소문 올려갖고 아니 군주가 왜 사관을 두려워하는 거냐. 사관이라는 사람은 임금의 선악을 모두 기록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거 아니냐. 네. 그 사관 강덕유는 정말 구구절절히 옳은 말만 하지 않았냐. 역사책에 그렇게 그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강덕유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뭐 하여튼 뭐 이 금성이 막 대낮에 나타나고 그럴 때는 좋은 인재를 골라 등용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네. 간신배들을 빨리 쫓아내라. 그런 식으로 아주 다그칩니다. 근데 이렇게 영린을 건드렸는데도 천하 연산군이 화를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는 얘기를 해요. 아 그렇다고 그래갖고 과인더러 유황이니 여왕이니 이러면 어쩌냐.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아들이나 후손이 있어도 이 날 유황이나 여왕이라고 막 이렇게 비유한 평가들 역사책에 남는 걸 못 바꿀 거 아니냐. 역사책을 네. 못 보게 되니까 고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내가 한 일이라면 몰라도 하지 않는 일 그런 것도 역사책에 기록하면 어쩌냐. 그리고 뭐 너네가 자꾸 인재 등용하라 그랬는데 그럼 니네들이 한번 추천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산군이 좀 의외로 고분고분한데요. 예, 뭐 무엇을 일으키기 전이니까 어쨌든 연산군 자체도 뭐 처음에는 폭군이 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리고 또 연산군이지만 천문 기상의 조짐 이거는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 하늘에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 보면 7급 공무원이었던 사관이 연산군한테 빡빡 대들고 또 그게 안 통하니까 예문관까지 나서 상소를 올린 거잖아요. 되게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왕조 시대 자꾸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무오사와 참변이 이제 일어나요. 네. 1498년이라 그랬잖아요. 1년 뒤에 다시 이제 금성이 나타나는데 네. 이게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연산군이 또 이제 경기감사 김은기라는 사람, 김은기가 천문에 능통했다 그러죠. 그래서 불러갖고 야,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지시하니까 네. 김은기가 아유, 저 좋지 않은 조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금성은 숨어 있어야 되는데 낮에 나타난 거는 잘못된 거다. 이 별이 음기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금성은 음기를 나타내고 대낮 태양은 양기를 나타내는데 금성이 아침 늦게 떠서 대낮까지 떴다는 거는 음기가 성하고 양기가 미약하다는 거다. 대단한 재변이니까 임금은 근신해야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연산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해가 진 뒤에 서쪽에 나타나는 그 별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반문을 하면서 나보고 근신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해도 이 별이 낮에 보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기가 대낮에 보이지 말아야 될 별이 보였는데 지금이야말로 두렵게 여기고 몸과 마음을 닦고 살필 때입니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연산군이 알았다고 대답은 해요. 근데 연산군 반성 안 했나 봐요. 그러게요. 그게 뭐 금성이 조화를 부릴 때는 뭔가 하여튼 공구수성해야 네. 된다 그래갖고 두려워하고 몸과 마음을 닦고 반성한다는 일이 이제 공구수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조심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는지 어쨌든 연산군이 이딴 사화에 하여튼 휘말리고 말고 하여튼 폭군의 뭐 이미지를 버리지 못했죠. 안타까운 일이죠. 연산군한테도 반성하라고 다그쳤는데 다른 임금들한테는 오죽했겠어요. 세종한테도 그랬다는 거죠. 세종 때도 이제 금성이 낮에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격전이라 그래갖고 거기서 일월성신한테 기도를 올리는 의식을 펼칩니다. 네. 뭐라 그러냐면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이거는 하늘이 백성을 민망하게 여겨서 분명하게 임금한테 질책을 내린 거다. 임금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노력하려 했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종이 하늘의 별을 우러러보는 백성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백성을 살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옛날 사람들은 천문현상의 이변을 어떻게 봤던 거예요? 왜 재난의 조짐이라고 한 거예요? 이 뭐 조선 중후기 문신 중에 조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말한 게 있는데요. 효종 때인데 그때도 금성이 대낮에 나타나고 막 이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이 금성이 몇 개월째 계속 대낮에 나타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천문 관측하는 일관들이 네. 계속 봤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짐이 안 좋고 굉장히 밝게 비쳤다는 얘기잖아요. 큰일 난 거죠. 조익은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병자호란 끝났는데 백성들의 노역이 끊이지 않아서 피곤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상께서는 신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게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다.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슬리는 말이 있으면 대체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사적인 감정에 이끌려갖고 천둥번개 치듯이 역정만 낸다 이거죠. 그럼 말을 좀 하면은 말이죠. 처벌이나 하고 그러니까 네. 처벌을 받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직원이 용납되지 않으면 이제 임금의 잘못을 말하는 자가 없으니까 임금이 교만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임금의 불통을 걱정한 거네요. 예, 조익이 이제 바로 그 불통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 조익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금성 뭐 이런 별자리의 운행이 불통의 정치하고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임금을 마구 다그치는 건데 그러면서 서경을 인용해 갖고 아주 핵심을 짚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늘이 내린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기가 만든 재앙은 모면할 길이 없다라는 서경의 그 규절을 인용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늘이 보고 듣는 거는 결국 백성을 통해서 하는 거다. 그 결국 백성들이 즐거워하면 하늘도 기뻐할 것이다. 그것이 분명하다 얘기합니다. 이 말을 정리해 주시면요. 핵심은 이건 거죠. 백성들의 마음속의 원망이 바로 하늘의 이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성 같은 별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거는 백성의 원망을 풀어주면 결국 하늘의 노여움도 풀릴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기승전 그다음 백성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문현상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발발하기 20년 전인데 1572년에 역시 그 금성이 태양을 침범하는 그 금성일식이 벌어지니까 사헌부가 네.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게 연산군 때 강도교가 했던 말과 판박입니다. 뭐냐면 금성이 해를 침하고 침범하고 힘무지기가 하늘을 범했는데 이건 결국 주나라의 아까 얘기했던 유황 여왕 시대처럼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한마디 하냐면 성상의 치세 5년 동안에 훌륭한 치적이 별로 없다. 잘못한 일만 많다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백성이 보고 들은 것이 곧 하늘이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더러 백성의 처지를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닦고 반성하라 라고 촉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나 결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결국 연산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물론 뭐 이 천문 현상이 잘못되거나 뭐 이상하다고 그래갖고 꼭 무슨 나쁜 일이 네. 꼭 생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바는 없지만 네. 결국 그거는 경고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닦고 임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성의 결과를 결과적으로 이제 무시했다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우리가 뭐 사실 지금 입장에서 타임머신 타고 갈 수만 있다면 가서 연산군이나 선주한테 좀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걸 못하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과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금성은 샛별, 뭐 개밥바라기 별, 그리고 비너스 이런 낭만적인 이름하고 안 맞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 불길한 징조라고 봤던 그 어떤 촉, 네. 옛날 사람들의 촉이 좀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알았나 싶을 정도예요. 금성 과학으로 보면 어떤 별인데요? 뭐 지구와 형제별이라고 하죠. 그 질량이 사실 질량하고 크기가 지구랑 이렇게 뭐 비슷합니다. 질량은 지구 질량이 한 0.82배 정도고요. 네. 크기는 0.95배, 지구 반지름이 0.95배 정도니까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이 형제별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금성의 실체를 보면 사실 놀랄 겁니다.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96.5%에 달하고 표면 온도가 섭씨 뭐 450도 이상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말하자면 지옥별이네요. 불의 별이죠. 제가 그 블로그에 올려놓은 그 이 3차원 복원해놓은 사진을 올려놨는데 네. 빨간 그 이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별이라고 봐야죠. 지옥불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인류가 그 지구 온난화 위험성을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경고하면서 예로 드는 게 이제 바로 금성입니다. 왜요? 그 금성하고 지구 온난화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금성이 바로 이제 온실 효과의 표본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대개 절대 다수가 이제 이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온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 이산화탄소가 뿜는 그 엄청난 온실 효과 이것 때문에 지표 온도가 태양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450도까지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수성이 더 태양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이제 수성은 179도 정도 된대요. 물론 네. 그것도 뭐 살 수는 없지만 금성보다는 뭐 나은 거죠. 금성이 온실 효과가 이제 뭐 그렇게 나온 건데 금성 온도에는 견딜 수 있는 네. 별이 없다 그럽니다. 땅이 흐물흐물할 정도라 그러고요. 대륙권이 지표에서 80km 정도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대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갖고 평균 풍속이 초속 360m나 된다 그러죠. 그럼 당연히 생명체가 살 수 없겠네요. 뭐 그렇죠. 뭐 대기압은 또 지구의 90배 이른다니까 이게 뭐 1967년에 그 구소련의 베네라 4호 탐사선이 있었는데 네. 금성의 대기권으로 내려가다가 금성 표면 24km 상공에서 폭발하고 말았다는데요. 기압이 너무 세니까 폭발했다 그러죠. 자전도 늦다면서요. 예, 태양계 8개 행성 중에서 가장 느리다는데 금성의 하루는 지구의 1년간 맞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장이 별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이 태양이 뿜어내는 엄청난 태양풍이 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지구는 그 자기장이 생겨갖고 자기장이 태양풍을 사실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금성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다 그 수분이나 이런 수증기까지 다 빨아서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지옥별이라는 말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화산 활동도 극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산화탄소나 황산 뭐 이런 것이 이제 엄청나게 대기 중에 떠돌고 네. 뭐 아까 얘기했듯이 95% 이상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별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금성이 곧 지구의 미래라는 불길한 예측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 뭐 이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계속되면 이 뭐 450도까지 치솟는 거 지금의 금성처럼 지구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지구 온난화 위험을 언급할 때 어김없이 하여튼 그 금성 회자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양이 10억 년마다 10% 밝아지는데 네. 결국 30억 년 후에는 지구의 바닷물은 모두 증발할 것이고 결국 금성은 지구의 미래다. 지구는 결국 금성처럼 변할 것이다라고 그런 기사를 썼더니 어떤 사람이 30억 년 후의 일을 네가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또 저를 또 이렇게 좀 비난하는 댓글이 올라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 사람들의 해안이 참 신기하네요. 예, 금성을 하여튼 뭐 재앙을 예교하는 불길한 별이라고 했잖아요. 옛날 네.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도 네. 새벽에 동쪽 하늘, 서쪽에 저녁 된 서쪽 하늘 한번 이렇게 밝은 별 한번 바라보고 금성에 도대체 무슨 네. 일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